안녕하세요. 두발병 이강입니다. 오늘 좀 비가 이렇게 좀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또 이제 길이 미끄럽지 않아요, 그죠? 이제 미끄럽고 하면 한 번씩 우리가 발목을 이제 삐끗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목을 삐끗한다라고 하면 이게 보통 우리가 뭐 인대를 보통 많이 다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인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발목 바깥쪽 복숭아뼈하고 어떤 이제 발목뼈 자체를 이렇게 잡아주는 안정감을 주는 그런 조직인데, 보통 발목 삐끗했다라고 하면 뭐 인대가 늘어났다, 인대가 찢어졌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조금 더 심하게 다치면 뭐 발목이 또 부러졌다는 얘기도 좀 가끔 하기도 하죠. 이제 그런 거를 아마 한 번씩 다들 겪어 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아마 발목을 이제 삐끗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한 번은 살면서 꼭 경험을 했었을 텐데요. 그 이제 우리가 인대 말고도 사실은 이제 힘줄이 또 복숭아뼈 주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발목 삐끗한다라고 하면 인대 외에도, 그러니까 하나 또 신경 쓸 조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제 비골건이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자, 그럼 비골건이 뭐냐면,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바깥쪽 복숭아뼈죠. 복숭아뼈 뒤쪽으로 볼록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주행하는 힘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이제 뒤에서 보게 되면 뼈가 있고, 요렇게 지금 제가 그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요게 보통 우리가 발목을 다쳤을 때 이제 인대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대는 이렇게 얇은 막 같은 걸 우리가 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대 자체는 기능이 사실 말 그대로 안정성을 그냥 주는 거예요. 반면에 힘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근육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실제 뭔가가 움직이게끔 해주는 게 하나 이제 힘줄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바깥쪽 복숭아뼈, 이 빨간색 화살표 따라 표시되어 있는 요 힘줄을 우리가 비골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뭘 하는 거냐면 발을 우리가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모형을 보게 되면 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 복숭아뼈 뒤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게 비골건이라고 하는 힘줄입니다. 이 기능이 뭐냐면 힘을 딱 주면 발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그런 힘줄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과하게 발목 안쪽으로 우리 4번 손상이 그러는데 발이 안쪽으로 확 꺾여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힘줄이 어떻게 돼요? 힘줄이 확 당겨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좀 찢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어떤 손상이 똑같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을 한번 다쳤다라고 하면 이게 인대만 다치는 게 아니라 힘줄도 꼭 다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거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의외로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보통 힘줄 이야기를 많이들 잘 안 하실 겁니다. 보통 이제 저같이 이제 우리가 발을 전공하는 우리 족보 전문이라고 하죠. 이제 발을 전공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힘줄 이야기를 저희는 이제 많이 하고 실제로 많이 겪어보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준비를 좀 하면서 쭉 옛날에 뭐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뭐 그런 자료를 갖고 정리를 해서 학술지에 발표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비골건 손상해서 이전에 한번 발표를 했었었는데, 그거를 한번 제가 쭉 한번 정리를 오늘 좀 해봤어요. 그럼 과연 비골건 손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건데, 보통 이제 빨간 줄 제가 그어놨죠. 보통 이제 반복된 염좌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들을 진단을 할 적에 꼭 염두에 둬야 되는 진단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목을 삐끗할 적에, 특히 자주 삐끗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계속 내가 인대가 뭐 다쳤다, 인대가 늘어났다, 뭐 인대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힘줄 손상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예를 들어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인대는 이제 다 나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계속 아파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아프지 싶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인대가 덜 안 불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그 힘줄 자체, 즉 비골건의 어떤 문제인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라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발목의 염좌가 생기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그런 힘줄의 어떤 손상, 비골건 손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염좌란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삐끗하는 거죠. 이렇게 삐끗. 우리가 보통 이거를 4번 발이 안으로 휙 도는 걸 4번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4번 손상이 있다든지, 혹은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몸 자체가 되게 느슨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외래 진료실에서는 항상 관절이 헐렁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손가락을 쭉 엄지손가락으로 넘어가게 되면, 넘겨보면 이게 손가락이
이제 팔에 이렇게 닿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팔을 쭉 뻗어보라고 팔이 일자가 아니라 확 더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 있죠. 특별하게 운동도 많이 안 하는데 허리 구부려갖고 손바닥을 땅에 닿보게끔 이제 대보려고 하면 너무나 쭉 자연스럽게 발이 쭉 이제 몸이 구부러지면서 손바닥이 땅에 닿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평소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쉽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게 현실적으로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 자체가 헐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운동자라는 인대가 유연한 거랑 좀 별개예요. 보통 이제 그걸 전신 이완, 인대 이완이 있다라 그러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헐렁한 게 많다 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발목의 어떤 불안정증으로 인해서 힘줄 손상도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이제 이런 경우도 아주 세게 삐끗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단순히 발목 살짝 이렇게 삐끗한 게 아니라 뭐 축구를 한다든지 운동 아니면 뭐 빙판길에서 우리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휙 발이 돌아가 버린 경우도 있어요. 급격한 내반 손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면 이렇게 힘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힘줄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뭐 끝도 없이 늘어난 조직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과하게 확 꺾여버리게 되면 이 힘줄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발은 돌아가는데 힘줄이 그만큼 그걸 못 쫓아가면 어떻게 결국에는 그게 찢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러 번 항상 이전에도 얘기하는 아킬레스건 팔 얘기했는데 아킬레스건 팔이 좀 펑 터지는 그런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고 보통 이제 비골건이라고 하는 건 찢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종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힘줄 이렇게 쭉 있으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쭉 갈라지는 형태로 쫙 찢어 이렇게 길게 찢어지는 형태로 보통 파열이 보통 많이 됩니다. 자, 그럼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뒤꿈치 뼈가 유난히 이렇게 뽀록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왼쪽에 CT 사진인데 이게 요게 한쪽은 보면 뼈가 뒤꿈치 뼈가 밋밋한데 반면에 이제 빨간색 화살 그 동그라미 표시하는 요 부분 있죠. 여기는 어때요? 뽀록 튀어나왔잖아요. 이것도 이제 제가 옛날에 그 발표했던 자료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 그 힘줄이가 지나가는 자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마찰이 돼서 또 한편 문제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실제 사진인데 보게 되면 이렇게 제가 뭔가 제껴놓은 게 하얀 그 비골건이라고 힘줄이고 위에가 이제 바깥쪽 복숭아뼈거든요. 복숭아뼈 아래쪽 뼈가 좀 튀어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뼈하고 힘줄이 자꾸 마찰이 되면서 또 반복적으로 삐끗하다 보면 이게 또 하나의 또 힘줄 손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고온 손상이 있다. 그러면 증상이 과연 뭘까요? 다들 궁금하실 텐데 뭐 우선은 이제 발목 인대가 만약에 이제 만성적으로 손상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는 뭐 통증도 있지만 일단 불안정증이 있겠죠. 뭐 조그만 걸어도 난 삐끗삐끗한다. 뭐 꼼꼼한 길을 좀 삐끗삐끗할 거, 뭐 예를 들어 울퉁불퉁한 길만 가도 난 삐끗할 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힘줄 손상에 있어서는 그러면 만성적으로 어떤 증상을 보통 호소하냐면 대부분 다 많이 부어 있습니다. 어디가 부어 있느냐? 이 바깥쪽 복숭아뼈 뒤쪽으로 거기가 이제 부어 있죠. 복숭아뼈 뒤쪽으로 부어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뭔가 한번 의심을 해볼 만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인대라고 하는 거는 복숭아뼈의 앞쪽으로 지나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발 모형을 보잖아요. 그럼 복숭아뼈가 있으면 복숭아뼈 앞쪽으로 인대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삐끗하면서 인대가 다친다라고 가시면 되는데 힘줄은 복숭아뼈의 뒤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발목 복숭아뼈 뒤쪽이 뭔가 불편하고 아니 조금 부어 있어. 이런 경우는 사실은 비골건 손상을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의외로 그쪽이 누르면 아프다 그래요. 복숭아뼈 뒤쪽 누르면 아프다 그럽니다. 그거 아프다라고 하고 이게 좀 뭔가 반대쪽하고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다치다 싶으면 오른쪽 비교해서 만져보면 뭔가 조금 더 두꺼워져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부어 있다라는 거죠. 힘줄 자체가 부어 있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는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는 저희 진단 어떻게 하냐면 복숭아뼈 자체의 뒤로 지나가면서 발을 외번시킨다 그랬잖아요. 발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게 그 비골건의 역할인데 그거를 이제 한번 환자분들한테 한번 밀어보세요 해요. 그럼 밀어보라 그러면 딱 미는 순간에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골건 손상을 좀 의심을 좀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힘줄이라고 해서 그러면 뭐 손상이 왔으면 뭐 힘이 그러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아주 심한 만성 손상이 아닌 이상은 보통 힘이 안 들어간다 뭐 그런 거는 없고요. 보통 그냥 통증 자체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통증이 좀 없다 하더라도 이게 한번 손상이 되면 어떻게 보면 조직이 좀 울퉁불퉁해지다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일 때마다 복숭아뼈 뒤쪽에 뭔가 따가닥 그런 소리가 난다, 뭐 느낌이 든다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뭐가 튕기는 느낌이 든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복숭아뼈 뒤쪽으로 뭔가 통증은 없다 하더라도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고 붓고 뭔가 뭐 클릭이 좀 느껴진다. 그러면 또 한번 이제
비고근 손상을 한번 또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저희가 진료실에서 처음에 환자분이 이제 발목 삐끗하고 나서 바깥쪽 보수합뼈 아프다 하고 그 진찰해 보니까 압통도 있고 이제 기능적으로 뭐 다른 문제는 없다 싶으면 사실은 힘줄 손상, 뭐 인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런 힘줄 손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엑스레이가 아니라 사실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를 이제 봐줘. 이제 그 초음파를 그럼 어떻게 보냐면 이제 환자분들한테 보통 이제 누우라 그래요. 누워서 지금 제가 딱 기계 왼쪽 사진 보게 되면 제가 프로브라고 하는 건데 이 기계에 딱 얹어서 이제 봐요. 힘줄이 보통 이제 종아리 근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갖고 복숭아뼈 뒤쪽으로 지나가니까 이 복숭아뼈 뒤쪽에다 딱 대서 보는 겁니다. 그럼 아래쪽 사진 보면 정상적으로 보통 이렇게 아주 우리 빗살 무늬가 깔끔하게 있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이렇게 힘줄에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여기 보면 어때 빨간색 화살표 아래쪽에 검은 거 보이죠? 울퉁불퉁하죠? 이게 이제 부어 있는 겁니다. 부어 있으면서 이제 물이 막 차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이제 진단을 합니다. 또 이제 그게 단순하게 또 길게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부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힘줄 자체를 항상 초음파를 볼 적에는 이게 힘줄이 주행하는 경로 따라 또 저희도 보지만 또 돌려서도 봅니다. 횡으로도 봐요. 횡으로 보면 힘줄이 두 개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비고근 두 개 딱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그 두 개가 있는데 그 주위로 검게 보이죠? 이제 부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고근 손상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이게 또 복숭아뼈 뒤쪽이 아니라 이게 발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 그 발 쪽에 또 기계를 대고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검게 물창한 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뭔가 울퉁불퉁한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좀 부어 있는 걸로 이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심하게 다친 건 아닌 거죠. 심하게 다친 건 아닌 거고 그리고 아주 부분 손상도 있어요. 보다시피 이거는 이제 힘줄을 딱 대서 초음파를 이제 보면 제가 뭐 어때요? 뭔가가 검게 쑥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쪽이 약간 찢어진 겁니다. 살짝 파인 거죠. 찢어진 게 이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오른쪽의 사진은 뭐냐면 이제 실제 저한테 내원하신 분인데 다른 병원에서 이제 발목이 아프다라고 해서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 맞고 나니까 더 아파요 해서 오시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정형외과든 뭐 재활의학과든 여러 마취 통증 클리닉도 그렇고 이제 주사 치료를 참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래서 만족도 많이 하시고 간단하게 주사 치료만으로도 삶의 질이 상당히 개선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주 드물게 이게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보통은 주사를 쓸 적에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을 쓰게 되는데 이게 스테로이드도 되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슨 수용성 이제 스테로이드도 있고 이제 지용성이라고 해서 잘 녹지 않는 그런 스테로이드도 있습니다. 이게 스테로이드 주사가 보통 효과가 있으려면 좀 지용성에서 잘 안 녹는 걸 써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부분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그 소염제 역할을 해갖고 병을 치료를 해주는데 단점이 뭐냐면 그 찌꺼기가 계속 남아고 그 자체가 또 통증 유발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다른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와서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면 힘줄이 있고 힘줄이 하얀 거 보이죠? 이게 그 스테로이드 찌꺼기인 겁니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뭐 좀 지켜보자고 하다가 계속 이게 안 녹고 계속 통증 유발하다 싶으면 그 열하고 이 찌꺼기를 좀 끌어내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렇게 좀 만약에 주사 치료 같은 거 맞고 나서도 뭐 그 특정 부위가 계속 아프다 싶으면 혹시나 그 주사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혹시나 제가 맞은 주사가 혹시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 몸에 침착해갖고 어디 쌓여 있을 수가 있나요? 그것 때문에 아플 수는 없나요?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래서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또 따로 치료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이렇게 또 제가 두 개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두 개가 있는데 보면 여기는 딱 두 개가 딱 보여야 되는데 뭔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둘 이렇게 딱 보면 이런 식으로 두 개 딱 갈라진 겁니다. 이게 분명히 두 개 덩어리가 될 게 사실은 이게 찢어지는 바람에 초음파에서 다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다시피 힘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아주 피가 잘 없는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혈류가 가장 없는 조직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색이 항상 하얀색이에요. 보면 주위의 조직들은 다 이렇게 피가 있다 보니까 붉은스름한 게 보이잖아요. 뒤쪽으로 보면 근육도 보이고 하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힘줄 자체는 하얀색입니다. 근데 이게 하얗다는 건 뭐냐 피가 안 통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찢어지잖아요. 찢어지고 나면 인대 같은 경우 인대 파열됐다, 인대 찢었다. 그러면 꼭 수술이 끊어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우선 치료의 우선은 무조건 기부스를 한다든지 보조를 해서 휴식을 취하고 해서 인대 자체가 치유가 되게끔 해서 기다리는 게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다 발목을 한 번씩 삐끗삐끗해서 인대를 다치기는 하지만
그걸 다 수술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자연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힘줄 같은 경우는 딱 눈으로 좀 봐도 알겠지만 지금 제가 사실 이렇게 딱 사진을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딱 노출시킨 이유가 뭐냐면 힘줄이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아주 하얀 조직, 이렇게 한번 찢어지잖아요. 딱 보면 갈라진 게 보이죠? 이거는 정말 안 아물어요. 이렇게 찢어지고 나면 거의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수술해서 꼬매주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꼬매주지 않으면 잘 안 아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구건에 어떤 통증이 있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찢어지는 경우가 꽤 있다. 지금 요 두 개의 힘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멀쩡한 거고 다른 하나 찢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바깥쪽 복숭아뼈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숭아뼈 주위로 이렇게 해서 계속 아프다 싶으면 어떤 인대 이외에도 이런 식으로 어떤 힘줄 손상이 꼭 가능하다. 이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또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힘줄이 제가 두 개가 있잖아요. 힘줄이라고 하는 거는 또 뭐냐면 이게 몸을 움직여주는 거죠. 보통 손목에 힘줄 보면 저기 여기 보면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 여기 이제 힘줄이거든요. 이렇게 요게 힘줄인데 이런 게 이제 소위 이제 손목을 움직여주게끔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이게 가만히 이제 이렇게 무슨 이제 이렇게 아무 고정 없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움직이면 안 돼. 제가 아무리 손을 밀어도 힘줄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대 비슷한 구조물로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손목을 구부리려고 하면 이것만 싹 수축을 하면서 구부릴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만약 움직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구부러지려고 해도 잘 안 구부러지고 거꾸로 구부리려고 하면 이게 딱 쌓여있지 않으면 이게 탁 튕겨져 나오는 바람에 이게 또 기능을 못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줄이 근데 이게 만약에 손상이 좀 된다라고 하면 이게 힘줄 자체가 손상이 아니라 힘줄을 잡아주는 인대들이 또 손상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골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바깥쪽 복숭아뼈 환자분한테 딱 대보고 총파를 보면 요게 LML에 적혀 있는 게 바깥쪽 복숭아뼈고 요게 다 힘줄들인데 발목 환자분 보고 움직여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여 보면서 이게 뭐 잘 이제 있나 하는데 보면 어떤 위치가 뭔가가 자꾸 달라지죠. 이렇게 자꾸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힘주라 그러면 가만히 그 자리에서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때마다 뭐 위치가 계속 쭉 밀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밀리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는 뭐냐면 실제 눈으로 보이는데 여기 제가 이게 바깥쪽 복숭아뼈잖아요. 제가 동영상 움직여 보면 보이세요? 이게 환자분한테 뭐가 까딱까딱 보이죠? 여기 바닥 튕기는 거. 이게 비골건이 자기 힘을 주라고 하면 원래 딱 복숭아뼈 뒤에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튕겨져 갖고는 복숭아뼈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다가다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이게 소위 이제 비골건 탈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이렇게 살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눈에 확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눈에 또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실제 초음파를 찍어갖고 초음파 영상이 조금 깨져서 나왔는데 이게 보면 힘줄이 뭐냐면 여기 복숭아뼈 뒤쪽에 이게 뒤쪽이거든요. 뒤쪽에서 힘줄이 힘 줘보세요 하면 이 같은 환자인데 여기 쭉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복숭아뼈 위로 넘어가는 거죠. 뭐 이런 비골건 탈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들 인대만 생각을 자꾸 하는데 의외로 이 복숭아뼈 주위로 이렇게 힘줄 손상도 꽤 많고 힘줄이 찢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탈구되고 튕겨져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희 병원에 올 적에는 환자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뭔가 삐끗하고 크게 다쳤었는데 그때부터는 자꾸 뒤에서 뭔가 이제 덜커덕 그런 느낌이 들고 힘이 잘 안 들어간다 그런 겁니다. 왜 힘이 잘 안 들어가느냐? 이걸 딱 원래 위치 딱 있어야지 발을 딱 당겨주면 이게 같이 발이 움직여주는데 이게 원래 위치가 있지 않고 딱 힘을 주다 보면 그게 다른 위치로 확 이동을 해버리니까 힘을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줄 자체는 기능이 괜찮은데 원래 자리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사실은 수술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사실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탈구는 되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비골건이 힘줄이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자기들끼리 위치에 튕겨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 같이 볼게요. 보면 보다시피 지금 힘 줘보라 하니까 어때? 뭐가 까딱까딱까딱 움직이죠? 자세히 보면 어때? 뭐 까딱까딱까딱 움직이면 실제로 완전히 복숭아뼈를 팍 튕겨져 넘어가진 않는데 뭔가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자는 계속 아프다는 겁니다. 그럼 이 환자 자체에서 이렇게 보면 까딱까딱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 제가 실제 초음파를 보게 되면 힘줄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때? 힘줄이니까 자기들끼리 위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탁 튕겨서 서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까딱까딱 해서 이렇게 위치가
딸깍 딸깍 바뀝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원래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튕긴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자기들끼리 자꾸 마찰이 되겠죠. 그 마찰이 되면 그 힘줄이 성해지겠어요. 계속 만성적으로 놔두면 이게 자꾸 튕기면서 이게 뭔가 힘줄 자체 자기들끼리 손상을 또 유발을 하는 겁니다. 그 유발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다음 손상 이게 실제 제가 같은 환자분 사진인데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쭉 갈라진 거 보여요. 이게 마찰되면서 원래는 아주 그냥 뭐 두꺼운 고무줄 같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면 뭔가 넓적해져 있으면서 속에로 쭉 갈라져 있고 그 일부는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튕겨지다 보면 힘줄들이 점점 모양도 달라지고 이렇게 파열도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열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 심각하게 빵 그렇게 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종파열이라고 그러죠. 이게 실제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사진보다 보여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떠죠? 하얗잖아요, 조직이. 주위에 다른 거는 붉은 빛이 다 있고 요게 이제 뼈인데 여기 보면 이게 하얗다라는 건 뭐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되고 나면 잘 안 아물어요. 그럼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수술해서 꼬매줘야 되거나 따듬어주거나 해줘야지 안 그러면 계속 일상생활에 자꾸 제약이 될 거고 이게 계속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완전히 뭐 꼬매지도 못할 정도 상태가 돼버리면 그러면 그때가 정말 골치 아파져요. 그러면 아예 대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바깥쪽으로 미는 힘 자체를 약하게 평생 살아야 된다든지 혹은 그걸 아예 고정을 해줘갖고 뻑뻑하게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내가 뭔가 증상이 있다 싶으면 꼭 이렇게 발을 전공하는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꼭 확인을 받아보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오늘 힘줄 손상, 특히 비골건 손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는 딱 이거죠. 우리가 발목을 삐끗한다. 그 발목 삐끗했을 적에 대부분 다 인대만 생각하는데 인대가 찢어졌다, 인대가 늘어났다는데 인대 손상 이외에 힘줄 손상도 항상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인대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복숭아뼈 바깥쪽에 있다 그랬죠. 또 다시 정리를 하면 복숭아뼈 바깥쪽으로 이렇게 인대가 지나가는데 이게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복숭아뼈 뒤로 뭔가 증상이 있다, 붓고 불편하다. 그럼 더더욱이나 이때는 비골건이라고 하는 힘줄 손상을 꼭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비골건 손상이라고 하는 이 힘줄 손상은 인대와 달리 힘줄이 워낙 혈액순환도 안 되는 아주 큰 구조물이다 보니까 이게 치료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습니다. 정말 잘 안 나아요. 정말 안 낫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어떻게 치료 잘 까다롭다는 거는 그만큼 만성화되면 더 까다로워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원히 치료도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발목을 좀 삐끗하고 나서 계속 바깥쪽 복숭아뼈 뒤쪽에 뭔가 불편하다. 그럼 꼭 가까운 그런 발을 전공하는 의사에게 찾아가서요. 한번 이제 내가 비골건이 괜찮은지 한번 확인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제 주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좀 질문들을 또 많이 주셨는데 질문에 대해서 또 한번 쭉 제가 한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권휘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발목을 삐끗을 하면서 여러 번 침만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목의 염자랑 족부는 무슨 차이가 있고 이거 예방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발목도 삐끗 잘 안 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일단 발목을 삐끗해서 침을 맞는다. 사실 제가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침의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발목을 삐끗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4번 손상 발 안으로 꺾이는 걸 우리가 보통 발목 삐끗한다, 염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가볍게 뭐 이렇게 인대가 조금 다치는 정도면 아주 이제 그걸 염자라 얘기하지만 이게 좀 더 심하게 다쳐서 인대가 아예 찢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대는 이게 되게 얇아요. 이게 되게 얇은 아주 이제 시트지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그 혈액순환도 어느 정도 이제 잘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그런 혈액순환의 피가 잘 이제 흘러가면서 그분의 이제 손상된 부분에 그런 몸에 치유에 중요한 그런 피 안에 있는 성분이 그쪽으로 다 몰려감으로 인해서 이제 인대 파열이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도 꽤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삐끗했다고 해서 뭐 설마 괜찮겠지 해서 그냥 지내잖아요. 그럼 이게 아물긴 아무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늘어나서 아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대라고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게 이제 특히 발목 같은 거를 이제 예를 들었을 적에 이 관절이 이제 소위 흔들거림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인대인데 이게 한번 손상이 된 거를 그냥 치료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계속 걸어 다니게 되면 이게 설사 알아서 아물었다 한다 하더라도 길이가 좀 늘어나서 아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발목 관절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길이가 늘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굳이 손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흔들거림이 많아지다 보니까 발목에 어떤 불안정증이 잘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을 내가 삐끗해서 병원 가보니까 좀 인대가 확실히 조금 뭔가 손상이 있다 싶으면 꼭 일단은 기부스를 한다든지 보조기를 해갖고 일단은 움직임을 최소화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늘어나서 아무로하고 나중에 계속 만성적인 불안정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질문을 이제 하는 이스트 강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자주 삐끗하는 경우에 발목 보호대가 도움이 되나요? 아, 그럼요. 도움이 되죠. 이제 보호대 역할은 사실 일단은 고정인 겁니다. 일단 보호대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가벼운 아대라 하더라도 그걸 하고 있으면 억지로 발목 확 꺾지 않은 이상 어떻게 발이 이게 흔들거림이 확실히 좀 잡힙니다. 어떻게 보면 심지어 뭐 농구화도 마찬가지예요. 발목까지 쭉 올라오는 그 긴 목까지 올라오는 농구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다 잡아주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움직임을 좀 잡아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발목을 다쳤을 적에 보호대는 상당히 어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아무래도 기브스보다는 좀 역할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는 보통 인대 파일이 좀 확인이 된다 싶으면 기본적으로 뭐 짧게는 1주, 뭐 길게는 3, 4주까지 기브스를 해갖고 발목을 안 움직이게끔 하고 그 후부터는 보통 이제 발목 보조기를 하면서 이제 재활치료를 좀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질문을 주신 분이 이창님께서는 걸으면서 넘어지지는 않는데 발목이 자꾸 안쪽으로 잘 접히는 게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원래는 인대라고 하는 게 딱 잡혀 있게 되면 이게 잘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가 좀 태생적으로 이제 그 인대 자체가 느슨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치지 않았는데도 발목을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내가 원래 잘 넘어지는 않지만 발목이 좀 불안정하다 싶으면 아마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보통 이제 어렸을 적에 보통 많이 다치고 이게 계속 남아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원래 어릴 때는 사실 또 알아서 자연 치유가 잘 되는데 애매한 나이들이 있어요. 좀 우리 어느 정도 성장은 완료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어린이 되기 직전, 뭐 예를 들어 뭐 중고등학교 때 심하게 발목이 삐끗했다라고 하면 그때 인대가 찢어졌는데 대부분은 크면서 자연 치유돼야 되는데 그게 자연 치유가 잘 안 되고 늘어나서 느슨하게 아물어 버리게 되면 성인이 됐을 적에 자꾸 발목을 삐끗삐끗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어릴 때는 초등학교 아니면 그 이하 때 발목을 좀 다쳤을 적에는 물론 인대 자체가 다치는 경우도 이게 보다는 그 뼈까지 같이 다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거는 사실은 몸이 커지면서 어느 정도 더 타이트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이하에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불안정증이 계속되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이게 우리가 연골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보통 관절이 이렇게 있으면 이 관절 안에 우리 족발보다 매끈한 그 아이스링크의 그런 얼음보다 더 매끈한 그 연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자꾸 삐끗하게 되면 그 연골을 잘 다쳐요. 그 연골 다치면 골치 아픕니다. 연골 다치면 그게 나중에는 이제 관절염까지도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안정증이 계속 있다 싶으면 단 수술은 아니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오늘의 주제가 되는 비골건 강화를 통해서로도 그런 인대를 조금 불안정을 잡아줄 수가 있으니까 꼭 발을 좀 전문으로 하는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서 한번 그런 불안정증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재활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좀 받아보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주신 게 럭키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오른쪽 발 오랜 습관으로 발을 엉덩이 밑에 넣어서 앉아갖고 복숭아뼈가 연골이 조금 튀어나왔고 8년 전 오른쪽 발 삐끗해갖고 병원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발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4일 만에 쓰는 바람에 이후로 발목이 시큰거리고 헐렁한 느낌이 있고 잘 붓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하는데 시큰거림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꼭 MRI를 좀 찍어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큰거릴 만한 이유가 사실 발목에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일단은 엑스레이를 찍죠. 기본적으로 병원 가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괜찮다고. 그럼 엑스레이가 괜찮다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뼈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초음파를 보통 많이 보죠. 그럼 초음파를 보면 이제 인대라든지 힘줄의 문제를 봅니다. 근데 초음파에서 인대는 힘줄 문제가 별로 괜찮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소위 연골 손상인데, 이 연골 손상은 이런 뭐 엑스레이, 뭐 CT, 초음파로 진단이 잘 안 돼요. 정말 진행을 많이 해서 관절염이 왔다든지 아니면 그게 진행이 많이 돼서 뼈 속에 구멍이 나게 되면 뭐 CT 같은 걸로 진단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은 MRI 찍어봐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큰거림이 계속 있다고 한다면 저는 꼭 가까운 병원 가서 한번 MRI 찍어보는 것을 꼭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골 손상이 만약에 그래서 그 범위가 생각보다 크다고 싶고, 그리고 증상이 계속 만성적으로 있다 싶으면 사실은 수술까지 해야 될 확률이 상당히 좀 높아요. 꼭 너무 늦추지 마시고 꼭 한번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 좀 받아보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질문이 하나 있으신데요. 이제 플라워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58세 주부이십니다. 한 5, 6년 전부터 좌측 발목을 한 3번 접질렀어요. 우측도 안 좋아져서 조금만 걸어도 발목이 무리하게 아프다라고 하시는데, 아직 그 다음 글이 지금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게 만성 불안정증이 있다 싶으면 이거는 저는 꼭 좀 확인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뭐 그냥 살면 되지 싶은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정형외과 병원도 많지도 않았고 이렇게 발목 좀 삐끗한다라고 해서 사실 병원 가는 것 자체를 약간 좀 유별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학교에서 뭐 그런 복도에서 뭐 삐끗하고 뭐 크게 삐끗하고 시큰거리고 뭐 아파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알아서 아무니까 그냥 이제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사는데, 제가 이제 한 50대 후반, 60대 때 환자분들, 관절염 환자분들 꽤 많이 와요. 발목 관절염 환자분들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젊었을 때 발목을 많이 삐끗했다라는 겁니다. 나 뭐 축구를 좋아했다, 등산을 좋아했다, 운동을 좋아하면서 발목 잘 다쳤었다.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세월이 흘러서 관절염 와갖고 이게 큰 수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뭐 이제 엄청 큰 수술해야 돼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 초기에 진단하게 되면 이제 소위 이제 그런 큰 수술하는 것까지 이제 하는 걸 예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큰 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든다는 걸 최대한 늦춰야 된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5, 60대에 말기 관절 온거랑 8, 90대 온 거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늦추려고 하면 결국에는 초기에 진단해야 하고 빨리 어떻게든 좀 연고를 치료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정증이 계속 있다 싶으면 꼭 한번 확인을 받고, 그게 만약에 사실의 어떤 나중에 관절염 진행으로의 어떤 문제 좀 유발하겠다 싶으면 그 의사 선생님의 어떤 지시대로 어떤 적극적인 치료를 꼭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테니스를 오래 치던 친구가 뒤에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되는 건지 자꾸 발에 힘이 풀린다는 말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힘이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잘 넘어지더라고요. 뒤꿈치 쪽이 공룡뼈처럼 튀어나왔어요. 이것도 수저 치료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늘의 주제가 되는 비골건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골건이 복숭아뼈 뒤쪽으로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힘줄 손상이 만성화가 되면 이렇게 석회 같은 게 생겨갖고 뒤에 뽀록 튀어나오는 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골건 손상 때문에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킬레스건이죠.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뒤꿈치에 딱 뼈가 이제 종아리 근육이 딱 뼈에 뒤꿈치 뼈에 붙는 건데, 이게 반복적으로 자꾸 이제 어떤 병변이 생기게 되면 여기도 석회가 생기면서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져갖고 그게 뒤꿈치 들어가면 힘이 잘 안 들어가고 신발 다섯개서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부착부의 아킬레스건염, 소위 아킬레스건이 뼈에 부착하는 자리의 염증이라고 해서 아킬레스건 부착부 건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존 치료가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많은 경우에 지켜보다가 이게 증상이 보통 6, 7개월 이상 지났어도 계속 안 난다 싶으면 이거는 사실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그런 병이다. 우리 단순 아킬레스 건염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뼈 쪽이 만약 뒤꿈치 뼈 자체가 많이 튀어났다, 꼭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자꾸 더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코스모스님께서 이제 또 질문을 주시는 게, 초음파 검사에도 이상이 없고 통증도 없는데 발목 부위가 부어 있으면 MRI 찍어봐야 될까요? 네, 그럼 한번 저는 꼭 찍어보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초음파라고 하는 게 일단은 이제 MRI와 다른 게 뭐냐면 사실은 이거예요. 그 MRI라고 하는 검사, 뭐 엑스레이, CT 이거는 사실 기계가 하는 거죠. 그냥 그런 영상의학 이제 전공하신 분들께서 이제 이제 방송사님들이라 그죠. 그분들이 어떤 거 딱 사람 몸을 딱 대고 거기 해당 부위에 이제 초점 맞춰갖고 빔을 쏘는 거죠. MRI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초음파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딱 쏜다고 해서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실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게 아주 다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초음파의 기계에 따라서도 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달라져요. 우리가 장비빨을 절대로 이제 이야기하면 안 된다. 보통 저희끼리 얘기하거든요. 뭐 의사는 그 장비빨 탓하면 안 되고 무조건 이제 실력이 있으면 장비가 아무리 안 좋아도 뭐 다 우리는 치료도 잘할 수 있고 진단 잘할 수 있다는데 근데 사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초음파가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가 뭐 휴대폰처럼 이제 자꾸 새로운 기술이 발달을 많이 하는 것처럼 초음파도 최근 한 15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저사양과 고사양은 완전히 보는 게 다릅니다. 이게 완전히 뭐 옛날에 그냥 HD냐, 뭐 풀 HD냐, 뭐 그렇게 차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보다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음파를 봤는데 이상이 없다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일단은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또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고 특히나 내가 아픈 게 발이다 싶으면 꼭 이분이 발을 전문으로 하시는 의사 선생님인지 확인을 받고 그분께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고 초음파 검사해보는 걸 권하고요. 만약 거기서도 확실히 이제 뭐 이상이 없는데 난 붓는다 싶으면 그럼 이제 MRI 찍어봐야죠. 왜냐하면 MRI 찍어봐서 혹시나 그 붓기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골 손상 때문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또 관절막 손상이라고 해서 관절 자체가 또 문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확인 받아보려면 결국 MRI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MRI라고 하는 게 사실 촬영하는 것도 한 3, 40분 이상 걸려요. 그리고 MRI 기계를 뭐 여러 개 두는 병원은 잘 없습니다. 아무리 큰 대학병원도 이렇게 막 기계가 막 엄청 많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사 한번 하려고 하면 예약하고 되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초음파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초음파 자체를 한번 다른 병원에서 먼저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래갖고도 만약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때 MRI 찍어보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문이 이제 이스 강님께서 발목을 돌리면서 뚝뚝 소리를 자주 내는데 이런 습관도 비고관 탈구가 생기는 원인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럼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힘줄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자기들끼리 튕기면서 툭툭 소리가 날 수가 있고요. 혹은 이게 하나가 종으로 찢어지게 되면 그게 복숭아뼈랑 걸려갖고도 탁탁탁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소리가 자꾸 난다 싶으면 한번 비고관 손상이 없는지 확인을 한번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잠깐만요. 이제 아까 이제 플라워님께서 이제 맞아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만 걸어도 우리하게 아프고 걷지 않고 있다가 또 걷게 되면 또 불편감이 느껴진다는데 그리고 예전에 접질렀다. 그럼 일단 우리하고 시큰거리면 무조건 연골 손상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한번 MRI 찍어보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플라워님 꼭 잊지 마시고 한번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그다 오늘 당장 가야 된다는 가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시간을 꼭 잡아서 한번 꼭 가보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0년 전에 발목을 삐끗했는데 그냥 지나쳤다라고 하시고 그냥 1년 후에 똑같은 부분을 또 삐끗해갖고 붓고 해서 찍었더니 인대가 없다라고 이제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자꾸 살짝 삐끗한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시린 증상도 계속 아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뭔가 시린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발목 관절이 시리다, 무릎이 시리다라는 거는 뭔가 연골 쪽을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연골 검사라고 하는 거는 단순 엑스레이, CT, 초음파로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 시린 증상이 계속 있다 싶으면 가까운 병원에서 MRI. 계속 제가 무슨 MRI 찍으라는 게 무슨 MRI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닌데 이 연골만큼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그냥 간과하면 괜찮냐? 이거 간과했다가는 나중에 큰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꼭 한번 정밀 검사를 보라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다라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진님께서 질문을 주신 게 키에 비해서 발 크기가 작은데 이런 부분이 발목 불안정성이나 족부 다치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발 사이즈 자체가 어떤 키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뭐 그런 논문도 사실은 있긴 있는데 제가 실제 이렇게 환자분들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발 자체의 어떤 사이즈로 우리 길이를 얘기하잖아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죠. 내가 내 발의 어떤 규모에 비해서 체중이 좀 많이 나간다라 싶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발에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작다라고 하는 게
어른이 뭐 소위 이제 뭐 초등학교 1학년 발 사이즈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그런 게 아니다라 싶으면 그게 사이즈 자체를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주신 게 이제 평소 발을 자주 삐끗하는데 이게 불안정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라고 여쭤보셨는데 보통은 이제 불안정 여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발을 전공하는 의사들은 진찰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발을 진찰해서 움직여봐요. 그럼 발이 덜컹덜컹 빠지다 들어갔다 하면 흔들거리면 다 확인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발 전문의들은 그걸 다 알죠. 그걸 다 아는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의외로 환자분들이 좀 힘 좀 빼세요라고 해도 힘을 잘 못 빼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초음파를 대고 보는 거예요. 초음파가 돼서 보고 그 인대 상태가 이렇게 발목을 움직여 보는 겁니다. 발을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여 봄으로 인해 갖고 그게 그 인대 부분이 이렇게 쭉 덜렁덜렁 되는 건 없는지 움직임이 없는지 뭐 늘어나는 건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보통은 이제 뭐 스트레스 검사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단순하게 엑스레이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런 방선사님들이 이제 꺾을 수도 있고, 혹은 텔로스라고 하는 특수 어떤 장비가 있습니다. 그 발을 임의적으로 꺾어봐요. 그럼 꺾어봄으로 인해서 그 관절이 이제 소위 원래는 뼈라고 하는 게 아래 위가 딱 평행해야 되는데 꺾어보면 이게 막 한 5도, 10도, 20도 쫙 벌어지는 이제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우리가 불안정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실 한번 발을 전공할 의사선생님께 한번 꼭 와서 확인을 받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또 이사님께서 질문 주신 게 종아리 마사지기로 해서 주물주물 해주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데 그 불안정증 자체 혹은 그 이제 비골건 손상 자체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종아리 마사지가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발목을 좀 이렇게 잘 삐끗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종아리 근육이 좀 타이트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종아리 근육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발목 쪽으로 가서 발목에서 잘 삐끗한다든지 그 잘 다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종아리 근육을 좀 이완시켜주는 그런 치료가 의외로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병원에 가보니까 좀 아킬레스건이 타이트하다, 뭐 종아리 근육이 짧다, 타이트하다, 팽팽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 싶으면 이런 분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어떤 마사지 치료를 하면 어느 발목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싶으면 사실 어떤 종아리 자체와 어떤 그런 발목의 어떤 인대하고는 크게 어떤 관련이 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발을 올렸다가 폈다 하는 스트레칭이 과연 이제 발목에 도움이 될까요? 하는데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이제 두 가지겠죠.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얘기할 거고, 그리고 아니면 발목을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하는 게 두 가지일 텐데 두 가지 다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 도움이 되느냐 하면 일단은 발목이 불안정하다, 사실 삐끗한다 싶으면 그 인대를 강화시킬 수가 없다면 결국에는 그 강화를 시키려면 힘줄,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발의 어떤 근육 자체를 발달시킨 거기 때문에 되게 좋고요. 두 번째는 발목을 또 올렸다 내렸다 하게 되면 이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약간 저항을 주면서 어떤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스테라밴드를 하죠. 어떤 고무줄 같은 이용하고 그런 아니면 수건을 이용하고 그런 저항을 주면서 발목을 올렸다가 내렸다. 심지어 바깥쪽으로 밀고 안쪽으로 밀고 그런 식의 어떤 발목 근육 강화를 해주게 되면 그게 아무래도 약해지는 인대 자체를 훨씬 더 보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고 싶고 이 발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임을 주는 이런 운동 자체가 우리 고유 수염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이제 발목이 이제 삐끗할 상황에 있어서 삐끗할 것 같으면 그게 뇌까지 그게 딱 전달이 돼서 다시 안 삐끗해야지 하면서 그게 신호를 내려보내게 되면 한 템포 늦습니다. 발 자체에 그런 신경들이 그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하는 그 신경들이 있어갖고 그게 발달하게 되면 삐끗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신경이 딱 예민해져 있으면 잘 안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유수용 감각을 이렇게 자극해 주는 데 있어서도 발을 움직여 주는 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질문을 또 누가 주셨는데 이제 조그만 단차가 있는 평지를 걸을 때 습관적으로 발목을 잘 삐끗한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병원에 갔을 적에 이제 갔었는데 너무 자주 삐끗하니까 이제는 병원도 잘 안 가게 됐다라고 습관이 됐다라고 하는데 스트레칭 말고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노년이 됐어도 괜찮을지 걱정이다 하는데
스트레칭으로는 사실은 안 되죠. 발목을 삐끗하는 거는 결국에는 근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근육 강화시키고 근육 강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근육이 뭐냐면 오늘의 주제가 되는 비골건입니다. 비골건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제 주제에서 발을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게 비골건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발을 자꾸 삐끗한다는 거는 안쪽으로 돌아간다는 거겠죠. 안쪽으로 자꾸 삐끗하는 게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비골건이 이렇게 강화를 하게 되면 이게 바깥쪽으로 당겨주는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인대가 아무리 느슨하다 하더라도 그 힘줄이 그거를 딱 대신 이제 딱 지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칭보다는 비골건 강화, 즉 종아리 근육의 바깥쪽 부분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을 제일 권해드리고, 저는 제일 이제 쉽게 하는 건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냥 앉아 있는 자세로 발 아프고 환자 보고 앉아 있으라고 이 발로 식탁 다리나 책상 다리 있잖아요. 그거 자꾸 밀어주라 그래요. 자꾸 밀어주는 연습하게 되면 한번 딱 밀어보시잖아요. 그럼 종아리 근육의 바깥쪽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게 이제 비골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밀어주는 연습을 하게 되면 힘줄을 훨씬 더 강화시켜줌으로 인해서 그런 발목 불안정증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우님께서 MRI를 찍었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계속 불편감이 있다라고 날씨가 구조적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너무 초기였으면 MRI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어렵죠. 근데 발목은 이제 나는 계속 시큰거리가 아픈데, 만약에 뭐 MRI까지 찍었는데 다 이상 없다.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희귀질환이긴 한데, 우리 자가면역성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건데, 혹시 류마티스 여부는 아닌지 뭐 류마티스 내과 쪽으로 한번 진료를 받아보는 거 좀 권해드려요. 왜냐면 정형외과에서는 다 이상 없다고 하는데 나는 자꾸 힘들고 그러면 혹시 어떤 내과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관절의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쪽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류마티스 내과 한번 가서 확인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뚱띵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네요. 이제 시리다는 표현이 자꾸 귀에 이제 들리는데 어머니가 70대이신데 운동 끝나는 항상 찬물에 조격하시더라고요. 발에서 열이 난다고요. 그 후에는 엄지발가락 부위도 시리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하는데 그 엄지발가락 부분 시리다고 하면 또 그분의 어떤 관절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서는 기본 엑스레이도 찍고 또 초음파를 찍어서 거기에 물이 차지 않았나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초음파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리다라고 하는데 이게 찬물이 좀 편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연골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지방사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 뭐 척추가 협착증이라고 해서 허리 쪽에서 어떤 뭔가 신경이 눌려갖고 그 증상이 발에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른 문제는 없다 하고 하면 한번 그런 이제 신경과라든지 재활학과 같은 데 가서 혹시 또 어떤 방사통, 신경은 괜찮은지 한번 확인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그 백 기자님께서 마지막 질문 중 MR 찍었는데도 뼈는 이상 없고 단지 인대가 안 보인다고 하다라고 했는데 시리다기보다는 불쾌할 정도의 어떤 증상이라고 하는데 조격이 도움이 될까요? 저는 조격은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조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특히 따뜻한 물에 조격을 하게 되면 발로 가는 혈액순환이 확 더 좋아지거든요. 그럼 몸에 이제 소위 치유해주는 성분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큰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어떤 또 치유를 해주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좀 만성 손상에서는 냉찜질보다는 좀 온찜질 혹은 온수 조격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마지막 또 다시 질문을 한 번 주셨는 게 팔로우님께서 발목에서 열이 난다라고 하는데 MRI 문제가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니라 하는데 하여튼 열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한번 신경의 문제를 꼭 확인을 좀 받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발목에도 신경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발바닥 쪽에 어떤 열감을 표현하게끔 느끼기는 이제 발목 터너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발등부터 발목 앞쪽에 어떤 증상을 열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게 보통 그 비골신경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포획증은 그래갖고 그게 신경이 눌려버리게 되면 또 신경 쪽에서 어떤 탈이 나서 그 열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경 문제는 생각보다 MRI에서 확진이 되질 않고 임상 증상 혹은 이제 그런 이제 근전도 신경 전달 검사를 해봐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감이 좀 어떤 문제다, 그러니까 시린 증상이 아닌 열감이 같이 동반됐다 싶으면 한번 신경 검사도 꼭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벌써 10시 50분이네요. 벌써 50분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건강들 다 유의하시고요. 또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